300억이 가서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종잣돈의 일부가 됐다는 주장을 앞으로 따질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300억 간 거야 안 간 거야? 300억 누구 돈이 어떻게 된 거야? 이 부분 사실 오늘 대법원 판단의 핵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300억이 SK 측에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300억의 성격을 보자는 거죠. 그 300억 뇌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다. 불법적인 원인으로 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도박을 하고 싶어요. 돈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기자님한테 네. 좀 더 해야 되니까 좀 돈 좀 주세요. 융통해 주세요. 라고 해서 꽁짓돈을 받아 썼습니다. 그때 또 잃었어요. 근데 제가 도망갔습니다. 도박 조금 빌려갔는데 왜 안 갚냐 따라와서 저한테 갚으라고 할 때 저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 이거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저 갚을 책임 민법적으로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대가, 선물도 그 있고 자체가 불법이죠. 외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매매 대가 왜 안 줘요? 갚으세요. 돈 주세요. 라고 소송 걸어도 못 이겨요. 이 300억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법 원인 급여니까 이거를 돌려받을 수도 없고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라고 한 게 오늘 대법원 판단의 핵심이죠. 순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그 중에 핵심이 과거에 노소영 관장 측이 SK에 몰래 줬다는 그 300억이라고 적힌 그 쪽지의 그 숫자잖아요. 네, 오늘 대법원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 돈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지역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1조 3,800억 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네. 여기까지 왔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네, 1조 3,800억 원이었죠. 네, 어제까지. 그렇군요. 네, 이제 파기완성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엄청난 규모의 재산 분할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일 먼저 이 소송의 구조 그리고 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죠. 이혼하겠다. 그런데 당시에 노소영 관장, 배우자의 노소영 관장의 잘못으로 나는 이혼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일단 최태원 회장은 이혼만 구했습니다. 즉 위자료 청구도 안 했고 재산분할 청구도 안 한 것이죠. 노소영 관장이 그런데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가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노소영 관장이 그럼 나도 이혼하겠다. 네.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최태원 회장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나 위자료 받겠다. 그리고 재산분할도 해달라라고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치열한 1심 공방이 이어졌는데 최태원 회장이 청구한 이혼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즉 노소영 관장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네. 해석되죠. 반면 노소영 관장은 일부 승소했어요. 이혼 청구 인용됐습니다. 즉 최태원 회장의 잘못이 있다고 1심 법원이 봤고요. 이때 인정된 위자료가 1억입니다. 1억인데 좀 잠시 후에 비교해 보시면은 확 늘었고요. 그리고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은 약 665억 원입니다. 네.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의 항소는 기각이 됐고 노소영 관장 일부 승소하는데요. 이때 위자료가 인정된 게 20억 원이고요. 그리고 재산분할금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고액이죠. 네, 역대 최고액입니다. 1조 3,800억 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죠. 네. 1조 3,808억 1,700만 원. 네, 이게 인정이 된 건데 대법원에서 이거 잘못됐다. 이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본 거고요. 위자료는 네.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법원의 판결, 오늘 이 판결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해서 SK그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알 수 있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과 재산 분할의 어떤 원칙, 네. 사례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중간중간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전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 은행 다니는 아내가 있고 네, 학교 선생님하시는 남편이 있어요. 네, 은행원 아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연봉이 한 2배라 걸릴까요? 네, 네, 10년이 지났어요. 이혼하게 됐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월급 명세서 합쳐보니까 아내가 더 돈 많이 벌어왔어요. 예, 네. 은행에 다니는. 네. 10년 지나서 재산분할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따질 게 많습니다만 10년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혼인의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 기간이 그 정도로 장기간이라면 대체로
반씩 나눠가진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단순한 어떤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더 많이 벌었다. 그 부분을 일부러 좀 지적을 하신 건가요? 네. 네. 아니 반씩 벌었으면 사실 뭐 네네. 우리가 궁금해할 게 없잖아요. 네. 아니요. 네. 남편이 많이 번 게 아니라 아내가 많이 벌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특히 젊은 층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 결혼 안 해, 나 결혼 못 해, 결혼하면 남자만 손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소득이 높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나만 손해 아니야? 라는 생각. 또는 야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나랑 결혼하려고 그래? 나중에 뜯어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연금 있잖아요. 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연금도 분할 대상인데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또는 교직원 연금 이런 것들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니 연금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렇네요. 연금도 나눠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런 판결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누라니 무슨 말이냐 라고 했는데 그 사례가 바로 여성이 받을 연금이었습니다. 아내가 받을 연금. 그래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익을 보는. 네. 네. 그래서 이게 남녀의 문제, 뭐 남편과 아내의 문제,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배우자 간의 문제, 가족법상의 네.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먼저 그럼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을 모았던 것은 김옥승 여사의 메모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이제 300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근거로 노관장 측은 우리가 그때 이 돈을 줬다는 것이고 SK 측은 받은 적이 없다. 네. 줬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줬다는 것을 밝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요? 네, 300억이 정말 전달되었냐를 따지기보다는 그것과 관계없이 설령 300억이 정말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300억이 뭐냐? 그 300억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거다. 그 뇌물로 받은 것 중에 일부가 전달되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거는 불법적인 돈이다. 그렇게 불법적인 걸 준 다음에 이거를 돌려달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 법이 인정 안 하거든요. 또 불법적인 거를 준 다음에 정말 그걸 그대로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 그것 갔으니까 재산 분할에 좀 반영해줘 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 라는 취지로 오늘 판결을 했고요.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고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면 2심 재판부 잠시 후에 이제 2심 판결도 좀 자세히 여쭤볼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 300억이 관심이니까 2심 재판부에서 그 네. 돈을 받았다고 네. 인정한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네네. 민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형사 사건에서 이런 뭐 돈을 줬네 안 줬네는 사실 그 근거가 없으면 굉장히 세심한 그 증거주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정치인이 돈 1억을 10억을 받았네 할 때 보면 뭐 들어갈 때는 네. 가방이 홀쭉했는데 2cm 예. 정도 줄어서 뭐 CCTV 이런 것까지 네. 증거를 찾아내는데 네. 민법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실제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차량에 타이어가 얼마나 좀 눌렸냐 무게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현찰로 실었으면은 이 차가 찌그러진다 제대로 못 간다. 옛날에 모 총리가 준 돈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엄격하게 따지죠. 그런데 형사가 아닌 민사 또는 심지어 이혼 소송 관련된 이 가사에서는 그보다는 좀 입증이 조금 더 완화되어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이혼 소송 그중에서 재산분할 청구의 기본 원리를 좀 알아야 지금 이 300억 관련해서 누가 뭘 주장해야지 재판부가 인정해 주는 거야?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짧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법 관련해서 질문하시는데 요즘에 변호사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변호사 많이 있을 겁니다. 지인 중에도. 그런데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뭐 명절에 집에 가서 또는 동창회 가서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면은 3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 그 3프로 TV 언더스탠딩에서 하는 그런 뭐 상법, 뭐 주식회사법 이런 게 아니고 첫 번째가 교통사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임대차. 그럼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혼이에요. 이거 3가지 잘 알면은 그 동네에서는 최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접하는 분쟁입니다. 이혼 역시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그런 소송 많잖아요. 그래서 이혼과 재산 분할도 굉장히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은 부부 별산제입니다. 부부는 뭐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지만 재산적으로는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재산 관련해서는 별개, 남남이에요.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일방이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 있습니다. 뭐 재산을 집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다가 결혼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고유 재산. 그리고 또 혼인 중에 나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안 나눠요. 이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뭐야? 근데 다 나누던데? 아까 저한테는 절반씩 나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안 나누는 재산이 있군요. 이게 원래 안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누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오늘 이 판결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멀리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생각하고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특유재산은요.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거니까 안 나눠요, 원칙은. 그런데 누구에게 속한 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합니다. 부부간에 공유로 추정을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고 또 혼인 중에 이렇게 그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거 나눠야 되는 거야. 명의와 관계 있는 게 아니야. 나눠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 법이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부간의 재산을 좀 나눠보면은요, 두 가지로 또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실질적인 특유재산이 있고 형식적인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이거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게 명의는 부부 중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요. 돈을 모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공동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고 또는 누군가로부터 물건을 샀는데 역시 한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네. 또는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이제 그 부분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요. 자, 이렇게 부부 별산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이제 이혼하는 경우에는요. 혼인 중에 한 명의 명의로 이게 형성을 한 실질적인 공유재산, 이거에 대해서는 청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별산죄라며 명의 따라가는 거 아니야? 남편 명의로 돼 있네? 아내 명의로 돼 있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잖아. 애매해진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네.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재산 분할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게 1990년입니다. 이때 도입이 돼서요. 얼마 안 됐군요. 네네네. 이게 도입이 돼서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기준이 뭐냐? 실질적인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을 해가지고 감소를 방지하거나 또는 그 증식에 협력했다면 이거는 분할 대상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실질적인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명의대로 가는 거고 그냥 각자 뭐 자기 거 가져가는 거야. 나누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가사노동, 육아, 맞벌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거는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을 했고 감소 방지에 노력을 한 거니까 이거는 나누는 것이다 라고 보아서 나누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가 네. 저한테 결혼할 때 이거는 너가 좀 갖고 있다가 혹시 다음에 무슨 일 생기면 써라 하고 금덩이를 하나 줬어요. 네. 그럼 이건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자. 특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원래 뭐 상속, 증여 등등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게 바로 이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최태원 회장이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받아서 주식을 샀어요. 네. 그리고 그 주식을 사서 그게 뭐 분할도 되고 회사가 또 합병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절차를 거쳐가지고 SK 주식회사의 주식이 되었다. 네. 그리고 그 SK의 주식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 분할 대상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그거 나눠야 된다.
비록 최종현 회장이 돈을 줬다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네, 그렇다 최태원 하더라도. 회장 측은 이건 당연히 특유 자산. 네. 이건 아버지한테 받아서 내가 키운 네, 거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노소영 관장은 설령 이게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출처를 좀 보자. 이게 우리 집안에서 좀 300억으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무형의 도움을 우리가 많이 줬다. 그리고 내가 아이 낳고 아이 키우면서 노력도 했고 또 관장으로서 일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고 2심 재판부가 이거를 인정을 해줬던 거죠. 그러면서 1조 네. 3,800억이 됐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제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이 맥락에서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민법에 의한 거라고 해도 네. 우리 쪽에서는 300억을 줬어요.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네. 큰 돈인데 그렇죠. 증거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거기 메모를 해놨어요. 네. 이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당연히 무슨 소리냐. 우린 받은 적도 없고 받은 기억도 없고 도대체 누구한테 언제 줬느냐 이러고 있는데 네.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형의 도움을 줘서 이 기업이 컸을 것이다. 그 무형이란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2심 재판부는 근데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저 이제 법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네. 뭐 사람 관상 보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네. 아무리 민법이지만. 그렇죠. 예. 최태원 회장 측의 이번 대법원에서 펼친 최태원 회장 측의 핵심적인 주장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거 특유 재산인데 이거를 분할 대상인 재산으로 인정되려면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거 분할 대상 재산이라는 거를 주장해서 추정을 번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거를 반대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느냐. 이거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결국 2심 재판부는 이 300억이 전달되었다고 인정했잖아요. 전달됐다고 주장한 증거들이 판단의 근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는 단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장한 겁니다. 메모가 있습니다. 메모. 그렇죠. 네.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그 메모 말씀.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도가 됐죠. 네. 네, 보도가 됐는데 이 메모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메모를 보면은 98년 4월에 한 메모가 지금 왼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98년 4월 1일 현재 두 번째 노재우 씨도 있고 세 번째 선경 300억이 있죠. 그리고 네. 제일 마지막 보면은 맡긴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긴 돈. 네. 그래서 이게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조성을 해서 이거를 재벌들에게 맡기기도 하고요. 또 일가 친척들에게 맡기기도 했는데 그걸 메모해 놓은 거다. 그리고 그 후에 98년 2월에 작성한 메모는 오른쪽에 99년 2월에 작성한 메모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봐도 역시 선경 300억이라고 되어 있다. 이걸 봐라. 이거 보면은 비자금 중에 300억 원을 선경에게 줬다. 이거만큼 중요한 증거가 어딨냐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음이 있습니다. 어음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음이 존재합니다. 어음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SK 측에서 이제 발행을 해준 그런 어음인 거죠. 6장 50억짜리가 6장이 발행됐다. 근데 그 중에 4장은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비자금을 받았고 그거 확인해 주느라고 어음을 준 거다. 그 어음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라고 노소영 관장 측은 주장을 했고요. 2심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봉투입니다. 봉투가 있는데 네. 300억 관련된 그 자료들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고요. 소봉투가 있고 거기에 소봉투 겉면에 300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봉투가 있는데 이거는 동아그룹에 200억이라고 쓰여 있는 소봉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큰 대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거기에도 메모가 있었다. 그런데 이 동아그룹 관련돼서는 불법으로 비자금을 받았고 법원에서 그게 인정이 됐다. 이런 걸 볼 때 300억도 비자금 받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심에서는 인정이 됐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펄쩍 뜁니다. 나 받은 적이 없다. 300억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한번 듣고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죠.
어음이 존재하는데 이 어음은 300억을 받아서 준 게 아니다. 계속 300억을 달라고 해서 300억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300억을 안 주기 위해서 나중에 주겠다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작성해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 사실이라면 완전히 다른 거네요. 정반대죠. 한쪽에서는 줬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걸 달라고 해서 버티다가 다음에 주기로 써줬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그런 네. 주장이 되는 것이고 그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 300억 관련해서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요청을 받았는데 이 300억을 지원해 달라고 한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그 일가 친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정권 실세들, 제가 뭐 실명은 뭐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네. 정권 실세들이 나중에 퇴임 후에 돈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약속해달라라고 해서 안 주다가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요. 네. 그 집의 가족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네. 노 대통령의 측근들, 당시 그렇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네.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퇴임 이후에 써야 되니까 한 300억 정도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약속한 돈이다. 그리고 그 시점을 보면은, 발행일을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 이틀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YS가 이제 선거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도 바뀌고 이제 퇴임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더 이제 그 밀어주지 않고 그때 받아간 것이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당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300억을 받기는커녕 우리가 오히려 30억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청와대에 가서 그동안 뭐 금전적으로 주질 않았으니 하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구체적인 표현은 자세히 나옵니다만 생략을 하고요. 30억 원을 갖고 와가지고 두고 왔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네. 근데 그때 사돈끼리 왜 이러냐 이러면서 좀 서먹서먹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문이 아니고 이 노태우 비자금 관련해서는 여러 건의 판결들이 있거든요. 그 판결에서 이 SK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번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증거로 제출을 했던 것이고요. 또 그러면 그 30억 그건 뇌물 아니냐. 근데 그것도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요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안 받았죠. 그랬죠. 네. 네네. 그 이유가 뭐 대가성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게 소송의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 문민정부 네. 들어서면서 과거에 이제 역사청산이라 그래가지고 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면서 대기업들 탈탈 털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돈 준 거 다 나왔고 노 전 대통령만 해도 2천억이 추징금이니까 드러난 받은 돈만 2천억 원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네. 지금 정치 뇌물죄로 네. 감옥 가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겠어요. 규모가 엄청나요, 진짜. 규모가 엄청난데. 네. 네. 그래도 근데 공교롭게 그럼 사둔기업이 제일 많이 줬어야 할 텐데 네. 검찰에서 못 밝혀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결국은 주요 기업 중에 유일하게 처벌을 피했고요. 네. 처벌을 피했다는 말은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했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네. 줬다는 어떤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엄하게 수사를 하고 또 다 파헤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손 변호사 말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줬는지. 네. 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양쪽의 주장이 근데 근거가 없잖아요. 네.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예요. 네. 근거가 없는데 이게 단순히 뭐 10억, 100억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2심 재판부는 예를 들어 포스트잇에 메모 하나 주고 우리 이거 우리 어머니가 적어놨잖아요. 네. 이걸로 1조 3,800억 원이 되는 원래 이 민법을 적용하는 재산 분할은 뭐 아주 증거에 의한 사실주의에 의한 그런 소송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이제 기자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의문, 뭔가
석연치 않아.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걸 법적으로 딱 꼬집어서 법률 문장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뭔가 좀 애매해 보이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법적으로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이 300억 원이 전달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보면 또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네요. 300억 원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이번에 대법원이 본 건 아닙니다만 다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300억 관련해서 정말 전달된 게 맞냐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댓글로도 의견 주시고 계신데, 네. 이거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우리 법상 애매한 경우에 판사가, 애매하니까 나 판단 못 합니다. 애매하니까 그냥 무승부로 하시죠. 저 못하니까 다른 판사한테 가세요. 이거 법원이 못 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명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명 책임. 그래서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하지 못하면 받는 불이익을 말하는 거죠. 증명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 증명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게임의 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결국 최태원 회장 이름으로 된 재산이고 이거를 분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분할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거 나누는 게 맞습니다. 라는 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 만했냐? 그게 과연 충분했냐? 그 의문이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다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 판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쨌든 이것이 비자금, 네.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 네. 그 돈이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돈으로 뭐 이 사실 여부를 오늘 밝히진 않았어요. 누가 받았다, 줬다 이 부분 네. 밝히지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 분할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300억이 가서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뭐 종잣돈의 일부가 됐다는 주장을 앞으로 따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억 간 거야 안 간 거야 300억 누구 돈이 어떻게 된 거야 이 부분 사실 오늘 대법원 판단의 핵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가요? 즉 300억이 설령 그 300억이 SK 측에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가정하더라도 그 300억의 성격을 보자는 거죠. 그 300억 뇌물로 받은 거잖아요. 뇌물 받아서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을 했던 맡겨놨던 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다. 불법적으로 그 준 거니까 이거는 돌려받을 수도 없고 불법 원인 급여. 네,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뭐 봉급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 준 겁니다. 네. 불법적인 원인으로 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 제가 도박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다 잃어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제가 기자님한테 옆에 있던 기자님한테 네. 저 이거 좀 더 해야 되니까 좀 돈 좀 주세요. 융통해 주세요라고 해서 꽁짓돈을 받아 썼습니다. 바로 도박을 하는 거죠. 그때 또 잃었어요. 근데 제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저한테 도박 자금 갚아라. 도박 자금 빌려갔는데 왜 안 갚냐 따라와서 저한테 갚으라고 할 때 저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저 이거 불법 원인 급여입니다. 저 갚을 책임 민법적으로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갚아도 돼요. 불법 사채 뭐 연이자율 뭐 12,000% 할 때 네. 그거 내가 서명하고 그 이자율 그 고리로 내가 돈을 납부하기로 내가 지장도 찍었지만 그거 안 갚아도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빌려주는 그래요? 거라도 네. 다르죠. 네, 그거는 빌려주는 건 다르고 또 물론 이자 제한법이 있으니까 처벌 대상이 되고 뭐 그런 데 되긴 됩니다만 불법 원인 급여 중에 또 하나가 성매매 대가 이런 것들 뭐 선물도 그 자체가 있고 불법이니까. 외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이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성매매 대가 왜 안 줘요? 갚으세요. 돈 주세요라고 소송 걸어도 못 이겨요. 못 받아냅니다. 이런 것들 이런 불법 원인 급여들이 있잖아요. 이 뇌물을 받아서 전달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네. 이 300억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법 원인 급여니까 이거를 돌려받을 수도 없고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라고 한 게 오늘 대법원 판단의 핵심이죠. 네. 이게 핵심이고 이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오늘도 뭐 여러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최 회장 측에서는 만약에 이 300억이 정말 전달되었다고 뇌물로 받은 300억이 비자금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기업을 키웠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다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서는 그때 그 뇌물로 받은 300억을 가지고 지금 1조 원을 받아간다는 거 아니냐.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때 뇌물 받은 300억 가지고 지금 1조 원을 받아가겠다는 건데 받아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정의관념에 부합하냐 라는 주장도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이 불법원인 급여라고 어쨌든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네네네. 다시 논의할 일은 없지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이 300억 관련해서 오늘 인정한 거는 오늘 판단은 불법원인 급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받아갈 수 없다, 재산 분할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파기환송심 법원이 이거 300억 정말 전달됐냐 안 됐냐를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쪽 다 억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아니 300억이 갔으면 이거 가지고 회사가 커졌고 결국은 이걸로 분할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법원 판단이 틀렸다고 다시 한번 주장할 수밖에 없겠고 또 반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니 이거 SK 주식회사 주식을 분할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원인 급여라서 이게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를 따지기 전에 그 이전에 저희는 안 받았다니까요. 300억을 안 받았다니까요.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거 뭐 메모 있고 뭐 봉투 있고 김옥순 여사의 진술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인정이 됩니까? 저희 안 받았습니다. 저희 안 받았고요. 그거 말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돈 뜯길까 봐 미루다가 약속금 그냥 좀 시간 벌려고 해준 거지 저희 다른 돈 가지고 다 그 회사 키워가지고 한 겁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2심 재판부 중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사실 기사를 봐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거였는데 영을 하나 빠뜨렸다 2심 재판부가. 영이라는 게 영 하나 빠지면 영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대 최정현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 기여도를 놓고 특유재산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2심 재판부가 숫자 0을 그게 100배가 아니고 1000배가 아니고 100배인데 이걸 잘못 썼다. 네, 그렇죠. SK가 이거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가 네. 판결 난 다음에 그러네요 하고 고쳤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조 원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명백한 오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이거는 경정합니다라고 해서 경정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그 남현희 펜싱 감독 대리해가지고 네.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확정이 됐는데 그 판결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자료로 써야 되니까. 근데 거기도 보면은 그 원고로 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은 그 돈을 원래는 그 경호실장 계좌로 받은 건데 거기에 그 저희 의뢰인은 남현희 감독 계좌로 받았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실수죠. 판결문에.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판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구나. 실수할 수 있죠. 네,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바꾸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명백한 오기니까 이제 교정이 됐고 경정이 됐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SK 측에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것도 좀 의문스럽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주장 자체가 2심 재판이 뭔가 석연치 않았다라는 입장으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재판 진행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작은 재산 분할이에요. 그러다 보니 재산 분할은 특유재산이고 이거를 추정을 번복하려면은 노관장 측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번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300억도 문제가 됐지만 우리 언더스탠딩 영상에도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이혼 판결 뒤집은 7분의 미스터리라고 언더스탠딩 영상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그 영상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저도 못 본 영상. 그래서 못 보셨어요? 네, 네. 예. 네. 이 약 3억 원의 자금이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최태원 회장에게 갔고 그걸 네. 가지고 뭐 주식 사가지고 쭉 왔다. 뭐 그 네. 주장이에요. 아무튼 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니 노소영 관장 측에 계속 주장 뭐 내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최태원 회장 측에게만 거의 30번 가까이 뭐 26회로 기억합니다만 성명을 요구해서 성명 준비 명령 내려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서면을 요구해서 예, 네. 그래서 성명을 요구한 거죠. 이제 밝혀라. 아, 성명. 예, 물어본 거 네, 밝혀라. 네, 네, 성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를 한 거죠. 이런 걸 볼 때 이거 뭐 결론 정해놓고 한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론마저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물론 모든 소송 마찬가지죠. 네, 패소한 측에서는 다 이상해 보이죠. 네, 이긴 측에서는 최고의 명판사고요. 그러다 보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 항소심에 대해서도 뭐 그런 것들 생각을 좀 했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당시에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을 이거를 1,000원짜리인데 100원으로 1,000원인데 100원으로 했고 네. 이런 것들 보면은 대한텔레콤이 이제 후에 SK텔레콤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과정도 쭉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키운 것이냐 아들인 최태원 회장이 더 키운 것이냐 이게 이제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것이냐 이것이 네. 특유재산을 인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네. 그러려면 그때 주식 가격이 과거에는 얼마였고 그 뒤에는 얼마까지 됐으니까 10배, 100배, 1000배를 키웠다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0이 하나 잘못 계산됐다면 네. 그 마지막에 그쵸. 그 나온 답 역시 잘못됐을 거 아닙니까? 판결에 영향을 줬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경영을 할 때 이제 가치가 많이 올라갔느냐 여부를 따져가지고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 계산 자체가 완전히 크게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 항소심 판결은 파기되어서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또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런 주장도 했었던 것이죠. 네. 하지만 이거 판단 안 했습니다. 판단 안 했고 또 판결 경정 신청했습니다만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왜냐하면 오늘 대법원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이렇게 판단이 나올 텐데 대법원 판단에 기반해서 그러면은 판결 경정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네라고 하고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네. 네, 이런 것들도 함께 묶어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요. 네. 언제였더라? 두 번에 나눠서 최 회장이 사촌과 형제들에게 1조 원 가까운 주식을 증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그룹은 나 혼자 힘으로 이룬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 거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성과를 내니까 그 과실을 나누자 해서 1조 원을 나눴으면 아마 증여세를 상당히 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다 납부했습니다. 네. 그걸 최 회장이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은 네. 이 재산이 우리 둘이 나눠야 할 재산인데 당신 가족들 이제 시댁이죠. 가족들끼리 줘버렸으니 이것도 재산 분할에 나눠주세요 했고 2심 재판부는 네. 그걸 받아들였죠. 그렇죠. 대법 네. 판단은 뭡니까? 네. 2심 판단이 틀렸다. 그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왜요? 라고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할 때 그러면 기준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어느 기준 언제를 딱 끊어가지고 언제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때 기준으로 나누느냐. 이게 중요한데 원칙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즉 2심까지 갔다면 2심 변론 종결일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뭐야 그때 기준으로 나눈다고? 그 전에 팔아버려야겠다. 그 전에 숨겨야겠다. 그 전에 써버려야겠다. 그러네. 네, 이런 일이 생기죠. 네,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외가 생긴 게 혼인 파탄을 기준으로 하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이때 예전에는 갖고 있던 재산인데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없어진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증여한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1조 증여 이런 것들도 이제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 포함해야 되냐 아니면 제외하는 게 맞냐.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해줬습니다. 뭐냐면 기준이 이겁니다. 기준이 이 부부의 생활과 관련이 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부의 생활과 관련이 없이 중간에 막 써버리고 숨기고 주고 했다면 이거는 보유한 걸로 보자. 그래서 보유한 걸로 추정해가지고 그것도 나누는 거야. 라고 하는데 반면 그래 이거 뭐 다 누구 증여한 건 맞는데 그 증여 자체가 이 부부의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쓴 거니까 증여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추정해가지고 나누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대법원의 판단은 이거 증여 누구한테 왜 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든지 또는 최정현 학술원 여기에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의 친인척 18명에게 증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동생, 사촌 동생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한 거고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거를 법률상 배우자인 부부와 관계 없다고 볼 수 있어? 이건 관련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는 설령 증여했다더라도 보유 추정할 수 없지. 그렇다면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대법원이 판단했고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대법원의 보도자를 보면은 최초로 설시했다. 이 부분을 최초로 이야기했다 라고 굉장히 좀 그 판결의 의의를 강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 갔다면 물론 이제 대법이 이건 이야기 안 돼 했으니까 뭐 의미 없는 이야기지만 네. 문득 제가 변호사님 이야기 듣다가요. 네. 그러면 사촌 동생과 동생에게 증여했던 주식을 다시 최 회장이 받아야 되잖아요.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증여세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조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18명의 가족들에게 네. 가면서 아마 수천억 원의 증여세를 냈을 텐데 이걸 재산 분할하기 위해서 다시 동생들에게 다시 받으면 네. 동생들이 또 근데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크게 보자면은 그래서 이게 2심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2심 판결으로 확정되면은 그러면 최태원 회장 개인뿐만 아니라 SK그룹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냐. 어떻게 되었을까. 여부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자본시장에서 제일 관심사는 솔직히 그거였죠. 그렇죠. 네. 예.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이 맞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네. 이 언더스탠딩 3프로 TV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까지도 다 궁금해 하시고 이미 2수, 3수 넘어가지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뭐 기업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또 작성해서 제출한 서면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이제 원고 측의 주장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재산 분할 비율이 65대 35가 나왔거든요. 2심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반반이다 이거. 왜죠? 뭐 세금이라든지 네, 예, 네. 아니면은 또 네. 주식 대부분의 이제 분할 대상 재산이 주식이니까 이 주식 관련돼 가지고 처분할 때 시점의 시가라든지 이거 다 따져 보면 네. 아마 거의 반반이다. 5대 5인데 이렇게 해서 정말 그거를 주게 되면은 사실상 90% 이상을 줘야 된다.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계산이 옳은 거냐 타당하냐는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는 3프로 TV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만 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으로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현금으로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1조 3천억 원이잖아요. 네. 1조 3천억 원을 만들려면 주식을 얼마를 팔아서 왜냐하면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최 회장 입장에서는. 27.5%가 붙고 네. 네. 이런 거 고려하면은 SK 주식회사 주식의 92%를 매각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지배력이 풀립니다. 그래서 사실 뭐 외부인으로서 아주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그룹의 해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교롭게 이제 오늘 아마 이 판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네. 리스크가 많이 네. 해소됐다 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제 2심에서 다시 이제 재산 분할액이 나오겠지만 맞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재산 분할 다시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올 테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네.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SK 주식회사의 주식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사실은 1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쭤봐도 돼요? 어느 정도나 예상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네. 법이라는 게 제가 뭐 문외한이지만 어떤 안정성이라는 게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법률 용어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법적 안정성이 필요하죠. 법적 안정성이라 그럽니까? 네. 그런데 1심에서는 600억이라고 그러고 2심 재판부가 1조 3천억이라 그러면 네. 국민들은 네.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은 아니 판사에 따라서 똑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전을 보고 판결하시는 분들인데
네. 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심급제도, 그렇기 때문에 3심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네,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심으로 끝났다면 억울한 일이 더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1조 3천억. 네. 사실 어찌 보면은 액수를 떠나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가 무죄 판결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고 다시 거기에서 또 판결이 이루어지고 대법원 뭐 2번 갔다가 나와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이 금전적인 부분보다 더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넓게 보자면 이거 역시 결국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결론이 나왔다가 뒤집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심급제도의 어찌 보면은 본질적인 취지이자 존재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산분할과 함께 이제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다. 그럼 2심에서 이자료 20억 원 주세요 한 것을 이제 대법원이 그건 맞아 줘라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흔히 네. 저 법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혼했어 그러면 야 이자료 얼마 받았어 이렇게 예. 사실 그 위자료라는 것은 재산분할하고 전혀 다른 부분인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을 청구하는 것과 네. 위자료 청구하는 것과 재산분할 청구하는 거, 그리고 친권 양육권 주장하는 거, 네. 이거 다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혼만 청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뭐 재산분할 청구 안 했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노세훈 관장은 세 가지를 다 청구했고 자녀들은 다 이제 성년이기 때문에 네. 뭐 친권 양육권은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재산분할만 청구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이에요. 즉 내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돈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이런 네. 고통 받았으니까 너도 나랑 똑같은 고통 받아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법은 돈으로 이제 배상하게 하니까 이런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 재산분할은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랑 관련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못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크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요즘에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위자료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먼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혼 유도해서 재산분할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못된 사람도 종종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재산분할에도 어느 정도 비공식적으로 감안해 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그냥 딱 보면은 법적으로 한번 보자면은 재산분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쪽이 너무 나빴는데 저쪽이 너무 못됐는데 야 이거는 정말 이쪽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재산분할 뭐 대상을 놓고 빼는 것이 아니라 네. 기여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여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을 좀 조정하는 경우들이 뭐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있죠. 영화나 무슨 기사 보면 뭐 연예인들 특히 해외에 유명한 셀럽들 이렇게 이혼할 때 보면 위자료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산분할 이런 부분 말고 위자료는 굉장히 그동안 네. 선진국에 비해서는 작게 네. 하다가 맞습니다. 이번에 비로소 이제 워낙 사이즈가 큰 소송이다 보니까 예. 20억 원은 정말 유례 없는 규모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배우자 간에 서로 잘못을 했거나 상처를 줬을 경우에는 위자료가 선진국만큼 상당히 이번 판결로 현실화될 것이다. 뭐 제가 이런 분석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혼 소송 관련된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좀 특이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위자료 20억 원도 대법원에서 파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하게도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위자료 얼마 나오냐? 대략 1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민사적 배상 말고요. 네, 위자료가. 위자료 네, 1억입니다. 근데 이번에 20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결 20억 원의 어떤 위자료 산정 네. 기준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건 다 맞춰야 되는 거냐? 저는 차라리 그게 옳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네. 그게 안 된다면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 그렇습니다만 구속기간 관련된 산정 관련된 그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관련해서 왜 여기만 이렇게 해? 이런 지적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갑자기 궁금해요. 1조 3천억 원의 주식
그 현금을 마련해 주려고 만약에 이심이 확정됐다면 그러려면 정말 2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야 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럼 SK를 통한 기업의 지배력이 현저히 약화될 텐데 이렇게 되면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과의 자녀 3명이 있잖아요. 다 성인이 됐는데 얼마 전에 둘째는 결혼했죠. 네. 네. 그 승계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승계가 그러니까 노 관장이 승리해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조금이라도 물려받기는 워낙 이제 SK가 진짜 최태원 회장 이후에 거대한 기업이 되고 글로벌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계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제 증여세가 네. 비싼 나라고. 네. 네. 근데 이제 노 관장이 승리하면 자식들이 이 기업을 받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굉장히 모순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사실 좀 전에 승계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은 승계를 불가능해지는 언급할 게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선 관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향후 뭐 승계 또는 지배구조 관련해서 어떤 구상인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 승계라는 얘기를 그래도 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것만 좀 여쭤볼게요. 결혼제도 관련해서 이제 결혼이라는 건 숭고한 제도죠. 네.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혼이 죄는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혼한 사람이 뭐 네. 죄인입니까? 네. 제 친구들 중에 뭐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고 네,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결혼이 유지되는 게 맞는가?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렇죠. 선진국과 우리가 많은 네. 괴리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탄주의를 택한다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지 않고 그 둘 중에 한 명만 나 못 살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러면 오케이. 그 결혼은 일단 풀어주자. 이혼 판결 내려주자. 이게 파탄주의고요. 유책주의는 야 이거 그래도 잘못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이혼하는 게 맞아? 그건 아니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을 좀 들어보자. 잘못하지 않은 피해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네. 이건 유지시켜줘야지. 당연히 피해자입니다. 네. 네. 배우자가 잘못했으면요. 네. 그런데 이미 파탄난 가정을 그렇게 해서 1년, 2년, 10년, 20년 끌고 가는 게 인류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느냐. 이걸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계속 판단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급심에서는 사실상 저 판사님은 파탄주의를 택한 거 아닌가 싶은 정도로 보일 정도의 뭐 물론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런 하지만 판사님들도 네네네. 그러니까 판결문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 판결문까지는 아니고 네. 재판 진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를 가지고 버텨서 어떻게 하겠느냐. 어차피 깨진 가정인데. 네, 그런 재판 진행을 꽤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하급심에서는 그런 판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직은 대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바뀌고 있고 바뀔 겁니다. 네.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봐요. 다만 예전에는 물론 피해를 당한 배우자에게 합당한 재산적 보상을 해주는 건 당연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한 건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어지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요. 그거를 혼인이라는 것도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불행한 결혼을 왜 계속 유지하게 만드느냐. 물론 유책주의도 예외가 있습니다. 오기와 보복의 감정만으로 나는 이혼 안 해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줘. 버틸 경우에는 이때는 유책주의의 예외예요. 이혼 판결 나와요. 네. 네, 나오는데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이 위자료와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처럼 위자료가 뭐 20억 나오고 뭐 5억 나오고 10억 나오면 쉽게 나온다면 즉 지금 우리 이혼법 중에서 나오는 위자료에 공이 하나 정도 붙는다면 또는 2개 정도 붙는다면 이때는 파탄주의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도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프랑스 제가 예전에 취재한 적이 있어서 프랑스 같은 팩스라 그래서 변호사님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결혼보다 팩스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프랑스는. 네. 그 두 사람이 좋아하면 결혼으로 갖는 사회적 복지 혜택은 다 갖고 네. 어느 한 사람이 아니 난 너랑 못 살겠어 하면 단추 딱 구청 가서 단추 누르는 순간 결혼제도 그냥 해체되는 거거든요. 네.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네. 깨졌어도 참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지만 끝까지 살아. 이게 맞나 한번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일부일처제 결혼 제도가 이제는 좀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여러 이혼 사건들을 다루면서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가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 나가야죠. 자, 법무법인 지역의 선수호 변호사와 함께 오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재밌는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